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탐나문화연구원에서 특별연구원으로 제주의 목장사와 목축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강만익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조선총독부는 전국적으로 일본식 목장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책으로 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을 공동 목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 제주 지역에 중상한 지역에 있었던 산마장이나 또는 십소장으로 대표가 되는 국마장 터에다가 마을별로 공동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소를 방목하게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930년대를 전후해 가지고 한 116개 정도의 마을 공동 목장이 중산간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1930년대 한 116개로 출발했던 마을 공동 목장은 2018년 현재 조사 결과 한 54개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마을 공동 목장이 골프장이나 또는 대규모 자본에 팔리면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공동 목장 조직은 그 조합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일본의 조합 형태고, 그 전에 마을별로 목장계, 목축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목축을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남원의 수막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1926년에 기록된 이 마을 문서를 보면 이 수막리 마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의길이, 심지어는 가시리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일대에서 소를 기르는 형태의 목축이 행해졌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산간 지역은 물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 급수장이 꼭 필요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물통 역시 일제강점기 때부터 각 목장 조합별로, 목장별로 만들어야 했던 물통이 되겠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한 약욕장이라든지, 또는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방풍림, 그 다음에 목장 진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목도, 이거를 이제 목장 짐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목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목장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던 목장 내 시설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 목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길러 가지고 송아지를 이제 낳게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팔아 가지고 벌어들이는 그런 수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그 공동 목장에 소를 올리는 이유는 그 소들을 농사를 지을 때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공동 목장에 소를 올려가지고 크게 수익을 창출하기는 좀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 소는 알다시피 그 농사를 지을 때 밭갈이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밭갈이 할 때는 소들을 이용해서 밭에 이제 몰아가지고 밭을 갈게 하고, 또 더 나가서 이제 파종한 다음에 농작물들이 바람 위에서 그 씨앗들이 바람 위에서 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나 말들을 밭에 이용해 가지고 밭 볼리기 할 때 이용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밭 갈기라든가 또는 밭 볼리기 그 작업이 끝나면 소들이 좀 자꾸 이렇게 막 좀 들락힙니다. 답답해 하죠. 그때 이제 공동 목장으로 올려 가지고 방목하게 합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공동 목장 조합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먼저 맨 꼭대기에는 이제 제주도 목장조합 중앙회, 이 중앙회장은 제주도사, 요즘 말로 말하면 제주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주농회라고 하는 식민지 농정단체가 목장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마을 단위로 가면 마을 공동 목장 조합장, 그다음 부조합장, 간사 또는 목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목장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면서 해방 이후에 그 어떤 일제의 잔재가 사라지면서 제주도 목장조합 중앙회라든지 또는 읍면지역 목장연합회 이런 것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마을 공동 목장 단위 내에서도 목감이라든지 또는 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수막리 공동 목장은 크게 한 4개 정도 나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단 물령아래 오름을 중심으로 해서 뒤쪽과 앞쪽, 그 다음은 동서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넓은 평탄지하고 초지가 발달되고 있어서 이 지역 네 군데를 나누어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소를 방목하고 있는 것이 이 수막내 마을 공동목장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을 공동목장은 마을 단위로 공동목장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제 목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 그 마을 공동목장 조합을 제주도 축산조합진흥회라든지 또는 제주농회가 간섭했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을 통해서 마을을 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930년대에는 이제 전시 체제로 들어갈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군수품 확보가 상당히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를 많이 기르게 해가지고 소를 공출을 해서 지금 한림 옹포리에 있는 당시 쇠고기 통조림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이제 소를 공출해가지고 소를 잡아서 통조림 공장을 운영하는데 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마을 공동목장을 운영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지금 현재 마을 공동목장에 있었던 곳은 소보다도 말들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조선 정독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소는 늘리고 말은 감소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런 정책 하에 제주 지역에서 마을 공동목장이 등장함에 따라 마을 공동목장에서도 말 대신에 이제 소를 기르게 됩니다. 소를 많이 기르게 된 이유는 소고기를 이용한 통조림 만든 거라든가 또는 소가죽을 이용한 군화 만들기 등등 이런 군수품 확보 차원에서 마을 공동목장에 소를 많이 방목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을 공동목장은 마을 주민들의 어떤 축산 번영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일제가 필요로 하는 어떤 군수품 확보 그런 차원에서 마을 공동목장이 조직돼 가지고 운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